고금리 발작이 미국발 위기를 가져온다.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자에 대한 충격이 이제 곧 나타날 수 있다는 뜻,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요. 미국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서 연착륙이 된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요. 미국이 연착륙이 된다고 해서요. 세계 경제가 연착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 금리가 내려갈 때 신흥국은요. 치명타를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는 시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신흥국의 위기는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발 위기 덮친다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것도 그 뜻입니다. 미국은 큰 침체가 안 오고 약한 침체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신흥국은 상황이 다르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온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1995년에 멕시코의 데킬라 위기가 사실은 그 근본을 따져가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 데킬라 위기는 거쳐서 1997년에 대한민국에까지 왔던 거고요. 때문에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하를 하든 워낙 많이 올라갔던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요. 시장 전체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한 번쯤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2024년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나쁩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이게 말입니다.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라고 하는 케네스 로코프 교수, 하버드대 교수죠. 이게 성장률이 마이너스 1%가 아니라 1분기만 이런 거고요. 내년 전체적으로도 플러스 1%밖에 성장 못한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마틴 울프라고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경제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미국 경제 상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것은요.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시장에서 경제 전문가들이나 혹은 투자은행들이 보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2024년을 보면요. 1분기가 마이너스 1.0%입니다. 2분기는 마이너스 0.8%고요. 3분기에 들어서서 겨우 1.9%로 성장을 하고요. 4분기에는 2.2%까지 성장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커지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화된다는 이야기고 그 현실이 미국 경제의 침체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에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업률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11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7%입니다. 그런데 12월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미국의 실업률은요. 4.2%가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2025년, 2026년까지도 4.1%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면 3 내지 4% 사이를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완전 고용의 밖에서 논다는 뜻이에요. 2024년은 4.2%, 2026년은 4.1%. 그러니까 실업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코로나19 때처럼 14.7%의 실업률, 또 13.3%의 실업률, 그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4% 수준이니까 완전 고용에서 약간 올라간 수치니까 미국 경제에는 연착륙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경제만 괜찮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괜찮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시점부터가 신흥국의 위기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든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6월쯤, 6월의 앞뒤, 그러니까 6월의 앞이면 상반기로 살짝 넘어올 수 있고요. 6월의 뒤면 하반기로 살짝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쯤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도 보면 말입니다. 91.8%가 금리를 인하한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91.8%. 언제? 내년 6월에. 그러면 내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사실상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그야말로 소비 침체가 극에 달한다는 뜻인가요? 6월에 가면요. 그렇게 되겠죠. 소비 침체가 많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많이 무너지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할 거니까요. 지금 경기 부양 자체가 6월쯤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흥국은요 코피 터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94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때쯤 멕시코는 1995년에 데킬라 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당시에 마이너스 6.3%라는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게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1995년이지만 결국 말입니다. 이게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신흥국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확산된다는 이야기처럼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멕시코의 위기가 사실은요, 동남아시아의 위기로 발전이 됐고요. 동남아시아의 위기가 점점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면서 1997년 11월에 대한민국을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중국이 IMF 때 충격을 조금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고요. 외환 보유고가 많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작은 어떤 기침이 결국은 전 세계 신흥국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연착륙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나마 침체가 약간씩 더뎌진다는 것, 경착륙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우리는 잘만 대처하면 신흥국의 위기, 미국발 위기에서 신흥국이 무너지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또 한 번의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때부터는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시장에 충격이 어떻게 올 것인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지금 그런 소비 감소의 어떤 상황이 되고요. 경제가 나빠지면요.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지금 미중 충돌 때문에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국의 경제도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저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L자형 침체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깊이는 알 수 없으나 지금 같은 깊이가 쭉 간다. 그러다가 블랙스완이라도 한번 만나면 예기치 못한 위기가 한번 터지면 그때는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 그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저성장의 늪이 간다고요? 올해 말은 당연하고요. 내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가면서 꼬리가 좀 들리겠지만 저성장의 늪에서 완전히 헤어나지는 못할 거다. 후년을 가서도 2025년에 가서도 상반기까지는 위험하다. 저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7월에 가서 후년에 대한 경제 전망은 다시 하겠지만 현재까지 봐서는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이것이 시장의 어떤 흐름이고요. 또 전문가들, 시장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시장에는요. 작은 단서들이 결국은 그 단서의 값을 합니다. 이게 가만히 두고 대책을 펴지 않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은 열악해지고요. 그 열악한 상황은 여러분들의 곁에 반드시 머물고요. 머물렀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의 충격도 온다는 것 이제는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는요.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작은 단서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가는 아주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